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계속 해야 나가는 그 생각이 옳고 그른지는 자기의 몫인 거고 음, 정치적인 입장은 본인의 몫인 거지만 이렇게 덮어놓고 뭐 찬양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런 음. 민주주의 사회에. 예. 그리고 아까 그 아우슈비츠 그 도면 네. 봤을 때 소름 돋을 정도로 도면이 이걸 독일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되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치퍼필드 맞아요. 도면이라든지 스위스 애들이 하는 도면들을 좀 많이 보거든. 막 음, 이투바이라든지 뭐 줌터도 당연히 그렇고 그 도면을 보고 있으면 와 얘네 뭐 건축하는 게 아니고 되게 수학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도면이 음. 정말 짜임새가 있고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느낌으로 건축 도면이 나오는데 이거 봤을 때 진짜 '이거 뭐야?' 이 생각이 들었어.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대량 학살을 위한 음. 수용소이기 때문에 돈 그런 것도 솔직히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음. 찾아보려고 한 거는 그 대공분실처럼 음. 너무 아름다운데 용도가 굉장히 악랄해 요런 음. 예를 찾고 싶었어요. 그 나치 시절에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이다가 나치가 들어와서 이 용도를 바꾼 건 있어도 이 학살과 고문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물들은 되게 대충 짓고 그냥 음. 뭐 곰팡이가 슬든 말든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짧은 예만 찾아봤지만 아니면은 이제 뭐 정말 고대 시절 그 성 감옥 요렇게 가야 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좀 이쪽에다가 예산을 쓰거나 뭐 그런 뭐 시간을 들여 가지고 막 하진 않았겠지. 그런 것 그냥 같아요.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 나도 이번에 이제 외노자가 이 수용소 이거를 조사한다고 해 가지고 나도 일본 수용소를 막 찾아봤는데 그 수용소 하나를 수감자들이랑 짓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랬어요. 그래. 수감자의 인력을 통해 가지고 걔네들이 살 곳을 짓는 거를 맞아요. 보면서 참. 여기서도 폴란드인들이 같이 이 수용소를 지었고 가스실도 음. 같이 지었고 심지어 이제 시체를 묻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묻어서 땅이 오염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 화장터를 지으면서 이 화장터를 위해서 어쨌든 시체를 파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시체를 파는 일도 결국에는 그 폴란드인들이 다 여기 음. 수감자들이 다 했고. 네, 되게 뭐랄까 좀 그랬어요. 좀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덮어 놓고 있을 필요는 없는 역사 현실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 뭔가 우리가 '인식은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 이야기 하는데 하나 생각이 들었던 거 우리가 예전에 홍수장의 패널로 한번 참여했을 때 까를로 스카르파랑 주세페 테라니 이야기 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까를로 스카르파의 경우에는 되게 프라이빗한 건축주들을 타깃으로 건축을 해 왔던 어떻게 보면 되게 천재적인 건축가였고 디자인도 좋았고. 근데 이제 주세페 테라니의 경우에는 좀 더 그 공공 건축에 힘을 줘 가지고 건축을 해 왔던 사람이었는데 그 둘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어떤 건축이 맞는 건가를 두고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을 그러니까 이걸 살린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뭔가 그런 개인적인 건축만 해야 되는 건가? 왜냐면 이 공공이 혹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나한테 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보니까 아예 선을 긋고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음. 본인의 선택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는 어쨌든 고문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와 뭐 선진국에서는 있지 않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환경. 예를 들어 가지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50년 뒤에 봤을 때 지구의 환경이 만약에 온난화와 만약 엄청 열악해져 가지고 지금 이 시대 50년 전의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 콘크리트로 건물 지었던 환경 파괴자들의 건축가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시선을 간다면 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건축가들을 비판만 해야 되는 걸까?'라는 이야기. 근데 음. 그 문제는 그거랑은 또 다른 저한테는 걸까?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음. 한 그 민족이나 뭐 아니면은 어쨌든 여기에 이제 어쨌든 독일인이 아니라 그래서 한 집단을 말살시키고 이념이 다르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을 잡아다 고문시키고 음. 요런 것과는
이 환경 문제는 또 다른데 저는 사실 인간 자체가 환경 오염이다. 이런 생각을 아, 갖고 있긴 한데 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본능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집단 자살을 하지 않으나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계속 음, 배출되는 쓰레기가 있을 거고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항상 의식하고 깨어 있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그걸 아무것도 없이 살겠어요. 근데 이제 고문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내가 어렵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번 또 찾아봤던 게 독일에도 그 환경을 위해서 이 서스테이너블한 음. 그런 재료들을 쓰고 그 공학자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파괴되는 이 콘크리트나 이런 걸 통해서 건물을 재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연구한 엔지니어 회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차피 이제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거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이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 홀로코스트 했었던 그 공무원들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제 접목이 되긴 하는 건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죠. 막 그 답변으로 그냥 "공무원으로서 시키는 일을 어, 했다. 시키는 일을 난 잘했을 뿐이다." 이렇게 그렇죠. 대답이 나오는 거잖아. 다행히만. 그러니까 건축가로서 주어진 조건에서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건축을 했는데 그게 악의적으로 사용돼 가지고 근데 그러네. 근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네. 책임 부분인 그쵸. 거네. 그러니까 그치? 저도 그런 음. 식으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감리를 음. 잘못해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유치원 집이 갑자기 철근 그게 몇 개가 부족해서 무너진다는 거 하면은 지금 법으로는 감리자 건축가들 다 잡혀 들어가거든요. 음. 그런 것도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책임을 지고 어쨌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어떤 뭐 부실공사나 이런 거 밝혀졌을 때 다 책임을 묻는데 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물으하지 않는가. 단지 그가 1세대 유일무이한 건축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네. 잘된 건축이지만 도덕적으로 맞진 않다가 오늘의 좀 결론인가? 그래 난 여기서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하고 싶긴 해. 만약에 지금 우리한테 딸린 직원들이 한 40-50명 있고 좀 이상한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어. 근데 이 프로젝트만 잘 넘겨준다면 이 다음에 큰 프로젝트를 하나 그 클라이언트가 이어가자고 해. 그랬을 때 이 전 프로젝트를 안 할 것인가? 난 그 고민이 컸다고 생각은 들거든. 자기의 사무실을 꾸려가는 입장에서. 왜냐면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그 뒤에 뭔가가 있었을 테니까 그 기브 앤 테이크가 항상 있었겠지.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매노자는 어떨 것 같아? 내려놔? 아, 그럼에도 어, 나는 나의 정의를 위해서 그건 음. 진짜 어려운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의 그런 정의를 위해서 잡다를 벗어던진 그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음. 과연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대답할 수 음. 없는데 근데 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승효상 이 건축가의 말이 좀 그러니까 비판은 했지만 공감이 가는 것도 생사 여탈이 달린 요구가 온다면 거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을 했는데 굉장히 음. 솔직하고 이 말 자체는 공감이 가거든요. 음. 근데 아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그 세월호도 이제 선박의 과적 때문에 가라앉은 거고 내가 만약 어떤 거를 눈 감고 뭘 했을 때 뭐 철근 하나가 뭐 누락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실수로 내가 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거 이제 덮고 넘어갔어. 근데 이걸로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뭐 갑자기 뭐 붕괴가 되고 아니면 지진이 나는데 갑자기 다른 건물 다 멸종이 다 있는데 내 건물만 붕괴되고 알아보니 부실공사야. 뭐 이런 거에서 책임이 이제 나한테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운이 좋으면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오빠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음. 사무실을 차릴 잔디야 잔디 오빠에게 아빠는 이 어때? 고민을 음. 넘겨봅니다. 네. 요 질문. 김수근 건축가라고 해서 여기는 사람을 고문하는 데고 죽을 수도 있는데 설계 좀 해봐라고 하면 그래도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더 힘들게 고문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 수 있지? 이거를 고민하면서 설계를 했다면 진짜 악마 같은 사람일 것 같아. 글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성격의 건물을 수주를 할지 말지를 어쨌든 결정하는 거는 본인의 소신을 굉장히 잘 잡고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떤 게 나의 도덕적 잣대다, 도덕적 선이다를 분명히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 사무실의 규모나 운영 방식까지도 좀 미리 좀 생각해서 음,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이런 일들을 들어보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 음, 이거는 뭐 어쨌든 뭐 민주화라던가 사람의 생명, 뭐 존엄성까지도 터치하는 건물이었지만 나랑 같이 막 술 먹고 얘기를 해보면 그 한국의 주거 문화,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싫어하고 비판하고 나는 약간 좀 혐오하는 주의라서 네. 내가 술이 좀 들어오면 항상 그거 갖고 그거에 대해서 그 옹호하는, 아파트도 어쨌든 주거 형식이고 우리나라의 뭐 문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항상 싸워. 끝에 가서. 어, 음, 그래서 나는 어쨌든 내 지금 소신은 나는 차리더라도 그런 분양성에 굉장히 투기를 불러올 수 있고 뭐 자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분양성의 프로젝트는 절대 하지 않겠다. 시행사의 프로젝트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내 지금의 소신이야. 그러려면 와, 나는 사무실을 키우지 않을 거고 굉장히 소규모로만 운영을 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세워놓고 솔직히 뭐 이게 지켜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어. 항상 뭐 건축가들은 다들 아파트 싫어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좀 더 건축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축주의 생활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건축을 선호하지만 어쨌든 자본이라는 거 앞에서 항상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소신을 조금 뭐 건축 디자인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갖고 오세요. 난 다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인드보다는 나는 이거는 내 기준에서 뭐 사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내 기준에서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거는 안 돼, 나쁜 거라는 거를 분명히 잡고 좀 있으면 그러고 나서도 나서 후대에서 약간 그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되면 그거는 내 소신이 분명한 거고 난 그거에 따라 일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도 달게 받아야 되는 거 그런 것 같아. 어쨌든 뭐 김수근 건축가가 물론 훌륭한 건축가지만 이런 오점을 남긴 거는 뭐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니까 매너자 말대로 그거에 대해서 달게 후대의 평가를 받아야 되듯이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런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진설수설을 하게 해요. 잔디 아빠가 완전 그래서 정답을 얘기해 준 것 같아. 그러게요. 아주, 아니 제일 두루뭉실하게 얘기해서 그냥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뭔가, 어, 진짜 저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딱, 맞아요. 했어. 음,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음, 삶의 태도가 약간 맞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 갈지. 질문을 이제 잔디 아빠가 이게 하게 되는 거야. 시행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음, 정말 하고 싶은 미술관 프로젝트 음, 하나를 음, 이제 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야, 건축주가. 음, 근데 음, 이거 하기 전에 음. 아파트 이거 하나만 해달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아, 거지. 네, 이거 그러면, 해주면 내가 너에게 그치. 근사한 미술관 프로젝트 네가 하고 싶은 거 줄게. 음, 그 앞에 하나 이렇게 미술관까지 할 수 아, 있다. 음. 그때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방금 게 잔디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소신 있게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음, 가치관에 맞는 건축을 한다면 그것도 안 받겠지, 어떻게 보면. 아, 아니면 받고 이 아파트는 다른 사무소 주는 거죠. 아니 그런 할게 그것들 이렇게 하고 도장만 내가 찍으면 어때요? 야, 이거 불법인가? 더 나빠 더 나빠. 더 나빠요? 음. 어, 아,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사무실을 꾸려가고, 건축가로서 사회에 부딪힐 때, 정말 많이 여러 번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진짜 잔디 아빠 오빠의 말대로 살아야 하는 게 선을 한 번 넘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처음이 어렵지 넘는 그치. 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지거든요. 이 한 계속 번이 어렵지. 넘나들기 전에 그 한 번이 어려울 때 계속 그 선을 지키며 가는 게 진짜 좀 그러니까 뭐 직업 윤리도 그렇고 인생 전반의 윤리도 그렇고 그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김중업 선생과 김수근 선생이 이렇게 둘이 나뉘는 인생이 나뉘었던 것처럼.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후대에 우리가 김중호 선생을 되게 뭐 그 사람의 건축을 되게 리스펙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더 리스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소신과 어쨌든 좀 열악했던 말년 뭐 이런 걸 보면서 음, 그래서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김중업 편을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요즘에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유학하는 유학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그래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음. 사실 이걸로 연극도 있대요. 연극. 아, 그래? 이 대공무실을 주제로 하는 연극도 음. 만들어졌고 아, 그리고 굉장히 대공무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면 보면은 되게 재밌어.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 이 공간이 어떤 곳이고, 맞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관 그리고 이거 홈페이지인가요? 최근에 몇 년 전에 꼼페를 해서 음, 아마 아까 은호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공사 중일 거야. 음, 네, 그래서 맞아요. 완전 이제 개방되는 시설로 음. 지금 아마 만들어지고 있을 거야. 음. 2024년에 완공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2023년이니까 완공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까 그 대공분실 5층 그 조사실 보는데 고시원 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나는, 평면도만 보면 맞아. 어, 우리 그 고시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들었어. 근데 이건 왜 그럴까? 어떤 방은 음, 그 이제 물 쓰는 공간, 지금 음, 딱 음, 평면으로만 보기에는 화장실처럼 보이는 공간이 외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고, 음, 음. 어떤 방은 반 나눠서 반은 그 물 쓰는 공간이고 반은 침대가 있잖아. 저, 왜 다를까? 그게 그러게. 좀 동료 보면서 궁금했어. 그러게, 왜 그럴까? 제, 약간 아래층이랑 연결이 된 건가? 아래층에 물 끌어올리는 파이프라든지. 오른쪽 위쪽에는 두 가지가 막 섞여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네. 네. 뭔가 약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이 도면은 어디서 구했어? 이 그 대공무실 홈페이지, 제가 요 아, 출처를 홈페이지에 있어. 요 이렇게. 민주화 운동 기념관 여기에 이제 다 있고요. 저 음, 도면이. 네. 오, 대박이다. 이 도면도 사실은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이게 별관이 있거든요. 이 음, 남영동 대검문실이 이 별관에 이쪽 뒤쪽에 별관이 있어요. 이 맞은편에 음. 거기 뭐 보일러실에서 내동댕이 치는 걸 발견을 했대요. 오, 네, 도면도 이제 간신히 누가 거기다 버리고 갔나 뭐 아니면 발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놔두고 갔나 했더니 그것도 좀 되게 우연하게 발견이 됐다고 하고 요 공간사우, 여기 별관 증축한 이 별관에서 발견했다. 공간사우 옆면 그 입구 들어가는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다른다. 또 김수근이 지금까지 건축해 놓은 그 건축과 비교해 놓은 뭐 그런 블로그 사이트도 조사하면 찾았거든요. 근데 음, 굉장히 쓰는 어휘들이 비슷한데 김수근은 또 원형 계단도 잘 썼어요. 그래서 음, 근데 이 그 좋은 원형 계단이 여기서는 이렇게 바뀌는 약간 음. 이중적인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아까 화장실 이야기한 것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봤는데 이 입구를 넓게 들어오는 것과 좁게 들어오는 차이 그 뭐 요구가 있었나? 그 벽면에 화장실을 전부 하게 되면 입구가 되게 좁잖아. 그것도 그렇고 음, 지금 보니까 음. 오른쪽에 만약에 있는 거 베이가 짧네. 그치? 요 베이가 어. 그런 것도 근데 있네. 또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은 같은 구조인데도 넓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 어,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게. 그러니까 혹시나 진짜 이거를 만약에 고문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이런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넓은 공간이. 그러면은 음, 이렇게 배치해서 침대 넣으면 공간이 좁으니까 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공간으로서 더 넓게 쓸 수는 있겠지. 고문은 어쨌든 화장실 쪽에서 물고문을 해지는 거잖아요. 뭐 때리면은 어, 네. 이런 데서 뭐 엎드리거나 막 그런 걸 한다면. 아, 그러니까 좀 그,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배치하면 우리가 공간이 너무 좁다. 뭐 아무것도 못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좀 더 넓혀봐라. 그래서 화장실을 로테이트 시킨 건가? 왜냐면 이 공간이 좀 애매하잖아, 이 공간. 뭔가 이유는 아, 있을 것 같은데. 저랬으면 좋겠다. 김수근 건축가는 그냥 설계를 한 거고 음, 대공분과 음, 사람들이 안에 와서 칸막이 치고 자기네 인테리어 해서
쓴 거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러니까요. 바람이 그러니까. 뭐 그런다 한들 뭐 어쨌든 본인 커리어에 커다란 오점이긴 하지만. 음. 저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총평을 이어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디 아빠는 어땠어? 굉장히 좋아했던 김숙군 건축가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어쨌든 감성을 읽어내는 천재적인 능력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도 쓰였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놀랍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변호사는. 저는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김수근 건축가가 가남으로 55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뒤쯤에 이제 박종철 열사가 여기서 고문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수근 건축가가 한 2년 정도 더 살아서 이것을 봤다면 어떤 반응이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음. 아,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그 김수근 건축가가 건축가로서 주어진 요구 조건을 잘 실행시켜서 건축을 했다면 좋겠지만 악의적인 마음이 없는 상태로 건축을 잘 실현시켰다면 좋겠다라는 그냥 혼자만의 마음은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악의적으로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의 성격은 정말 감정적이지 않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나?'라는 그냥 판단이 좀 들었고요. 아까 방금 외노자가 이야기한 박종철 사건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일들이 자기가 설계해 놓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다. 계획을 했었던 단계에서는 몰랐지만 나중에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사용되었을 때 '그 건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더라.'라는 것은 어떻게든 들려서 자기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건축가로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사무실, 나의 건축의 가치관, 나의 방향은 어디에 있을지를 좀 더 구축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테이블에 올려놓을 이슈였던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요것으로 온상공론 시간을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은 다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들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이야기. 각자의 생각은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뭐 그쵸. 비방과 뭐 그런 거는 네. 네.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있으시거나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 뭐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이제 구독자 2,000명이 멀지 않았습니다. 2,000명이 되는 순간 저희가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이였습니다. 잔디 아빠. 외노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이번에. 진짜 진땀 난다. 이거 그니까. 잘못